네. 그리고요, 또 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기관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동안 병원별 이 들쑥날쑥하게 달랐던 이 MRI 검사 가격 표준화 이 부분도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중증 뇌 질환 환자는 그 해당 질환 그 진단 후에 충분히 그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건강보험 그 적용 기간하고 횟수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연 1회씩 그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그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요. 네. 횟수는 기존에 이제 진단 시와 경과 관찰을 위한 MRI 검사에 한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월 1일부터는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MRI 검사가 1회 추가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그 뭐 전화 문의도 많이 옵니다만은 그 MRI가 비싸다 싸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MRI 검사 가격을 건강보험으로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평균 그 찍으신 그분들의 이제 부담이 네.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뇌를 일반 MRI 검사 받으면 예전에는 평균 한 48, 9만 원, 뭐 비싼 데는 뭐 70만 원도 받고 그럽니다만은 네. 환자가 전액 부담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뇌와 뇌혈관 그 MRI 검사 가격이 약 29만 원 정도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 중에서 환자가 50%니까 한 14, 5만 원 정도 이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돼서 막상의 어떤 질환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진료받을 때 이런 정보들을 좀 알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MRI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질환에 대한 그 확대 계획도 좀 갖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이 간병비 부담 이건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직접 그 모시기가 힘든 이 상황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고 관심들이 높은데요. 네.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실시한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간호 인력이 환자의 기본 간호부터 전문적인 간호까지 전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한 461개 병원이 그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그 요양기관이 어디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우리 공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 찾기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건 누르시면은 지역별로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건강보험은 지금 국민이면 누구나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 건강보험료가 많다는 분들 좀 계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이 부가체제도 끊임없이 개편하시면서 또 서민들의 부담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고민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은 이제 크게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고요. 네. 그리고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해서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과 기준을 보면은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부과하던 그 뭐 성이라든지 연령이나 재산 이런 걸 이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13,1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등급표에 따라서 부과를 하죠. 근데 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복잡해서 잘 모르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버는 분들은 조금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고 네. 조금 적게 버는 분들은 적게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자동차만 있으면은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요. 또 그 직장 가입자들도 대부분 네. 보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갔지만
대부분이 다 이제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험료라는 게 누구나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소득에 따라서 이게 지금 복지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두 함께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측면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좀 뭐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 중심으로 체제를 항상 개편해가는 것이 이 복지적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직장 또 이 퇴직 그 대신 이제 퇴직 후에 네. 지역 가입자로서 자격이 또 변동되고 그랬을 때 보험료가 인상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럴 때 좀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경감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예,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실직이나 퇴직하신 분들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그 실직이나 퇴직으로 사용 관계가 끝났을 때 본인이 보니까 지역으로 가입하고 나서 보니까 보험료가 많을 경우 네.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혜택은 퇴직 후 이제 최대 3년, 그러니까 36개월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정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로 1년 이상만 되면은 합산해서 적용하도록 신청 기준이 좀 확대됐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부장님 이렇게 네. 지금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생명과 또 우리들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외로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그 어두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이렇게 좀 더 접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들 하시는지도 좀 들려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뭐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에도 그 매년 이제 지역본부별로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 공연을 또 기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일자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희망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희망 토크 콘서트는 이제 이번에 과학기술하고 청년 일자리를 접목시켜서 중간중간 이제 음악도 좀 넣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업 정보를 자세히 알려서 네. 좋은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공공기관인 취업을 많은 사람들이 또 선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행사에도 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취업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자세히 그 안내를 할 거고요. 네. 날짜는 2018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1일 목요일이고요. 4시에 조선대학교 서서울에서 네.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생각하고 또 이 건강보험공단에 관심 있는 청년들, 입사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 이 공단의 미래 굉장히 밀접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제도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측도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공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하고 또 건강보험 제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네.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충분히 또 해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또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보다 국민들과 좀 밀접하고 좀 더 친밀한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